새벽빛이 스며드는 한적한 교회 주택가. 고요를 깨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우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아침 이슬을 머금은 장미 한 송이를 프레임에 담았다. 그의 손끝은 섬세했고 그의 눈은 피사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하는데 탁월했다. 그는 촉망받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지만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렌즈 너머의 풍경처럼 고요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지우의 유일한 동반자는 렉스. 건장한 체격의 점원 셰퍼드였다. 렉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의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고 녀석의 행동은 인간보다 더 충직하고 사려 깊었다. 렉스는 지우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고 지우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이해하는 듯했다. 렉스는 지우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였다. 지우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0년 전 그의 어린 여동생 지혜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개 물림 사고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지혜는 동물을 사랑했고 낯선 개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아이였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그의 심장을 끊임없이 갉아먹었다. 그는 그날 이후 사진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다. 렌즈 너머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맸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지우는 렉스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웃집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호 부부는 최근 이사 온 젊은 부부였다. 아내는 항상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늘 바쁜 듯 일찍 집을 나섰다. 그들은 아기가 있었고 얼마 전부터 새로운 부모를 고용했다. 부모는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아침 식사 시간, 박준호 부부의 집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악 으르렁 컹컹 렉스가 반응했다. 렉스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녀석은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지우는 렉스의 행동에 당황했다. 렉스는 평소라면 짖지도 않는 온순한 개였다. 렉스는 지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준호 부부의 집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갔다. 지우는 렉스를 따라 뒤늦게 박준호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이 열린 박준호 부부의 집 안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 바닥에는 부모가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렉스는 부모의 옆에서 맹렬하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아기는 아기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고 아기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로 보이는 이유식 그릇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렉스의 행동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렉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렉스의 눈빛은 단순히 분노에 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저 여자를 조심해, 저 여자는 위험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렉스를 제지하며 부모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제가 응급처치를... 하지만 부모는 지우의 손을 뿌리치며 렉스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개를 치워. 저 미친 개가 날 물었어. 당장 저 개를 죽여버려야 해. 부모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렉스를 향한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녀의 팔에는 렉스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박준호 부부가 달려왔다. 아내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고 남편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개를 치우지 못해 우리 아기를 해치려 한 거야. 남편은 렉스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렉스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렉스는 아기 식탁 앞으로 다가가
아기 그릇을 코로 툭 밀어 넘어뜨렸다. 아기 그릇에서 쏟아진 이유식 사이로 섬뜩한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작고 검은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었다. 민주는 금속 조각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칼날 조각 같았다. 이빨 자국이 났던 보모의 팔 상처와 기묘하게 일치하는 모양이었다. 렉스가 보모를 공격한 이유가 아기 그릇 속에 숨겨진 이 끔찍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박준호 부부는 아기 그릇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을 보고 경악했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게 뭐야? 누가 우리 아기에게 이런 짓을 보모, 당신 짓이야. 남편은 보모를 향해 소리쳤다. 보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몰라요. 저 개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보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렉스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지우는 렉스의 눈빛을 보았다. 렉스의 눈빛은 여전히 보모를 향한 경고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내가 옳았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렉스를 믿었다. 렉스는 결코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개가 아니었다. 렉스는 분명 아기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다. 경찰이 출동했다. 보모는 렉스가 자신을 공격했고 아기 그릇에 무엇이 있었는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준호 부부는 렉스를 당장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찰은 렉스의 공격성을 이유로 렉스를 동물보호소로 데려가려 했다. 지우는 렉스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렉스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렉스는 아기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저 금속 조각이 증거입니다. 저건 단순히 그릇에 섞인 게 아니에요. 지우는 경찰에게 금속 조각의 위험성과 렉스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렉스를 끌고 가려 했다. 렉스는 지우의 뒤에 숨어 으르렁거렸다. 렉스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나를 믿어줘, 내가 옳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렉스의 눈빛을 보며 맹세했다. 그는 렉스의 결백을 밝히고 이 끔찍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개의 공격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속삭였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쫓아왔던 지혜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지우는 경찰에게 금속 조각을 증거로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마지못해 금속 조각을 수거해갔다. 하지만 그들은 렉스를 동물보호소로 데려가는 것을 강행했다. 렉스는 마지막까지 지우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지우는 렉스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의 완력에 렉스는 결국 끌려갔다. 렉스가 사라진 후 지우의 마음속에는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었다. 지우는 홀로 남았다. 그의 집은 렉스가 없는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렉스의 털 한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렉스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지우는 렉스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렌즈를 들고 렉스의 눈이 되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었다. 렉스가 사라진 후 한지우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렉스의 온기가 사라진 빈 공간은 지우의 마음속 상실감과 공허함을 더욱 부추겼다. 그는 렉스의 털 한 뭉치를 쥔 채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렉스의 눈빛. 녀석이 아기 그릇을 밀어 넘어뜨리던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섬뜩한 금속 조각이 그의 뇌리 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렉스가 결백하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분명 무언가를 경고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렉스의 공격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이웃들은 지우를 비난했고 렉스를 미친 개라며 손가락질했다. 박준호 부부는 언론에 렉스의 공격성을 부각시키며 녀석의 안락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뉴스 기사는 렉스의 공격성을 강조하며 끔찍한 반려견의 만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지우는 렉스를 옹호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찬 이웃들의 비난 속에 묻혀버렸다. 렉스는 이미 위험한 개로 낙인 찍혔고 지우는 미친 개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렉스가 갇힌 동물보호소를 찾아갔다. 렉스는 철창 안에서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낑낑거렸다. 렉스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마치 나는 잘못이 없어, 나를 믿어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 렉스, 내가 반드시 너의 결백을 밝혀줄게. 우리가 진실을 찾아낼 거야. 렉스는 지우의 손을 핥으며 고개를 민준의 손에 비볐다. 녀석은 지우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지우는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다. 박준호 부부의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그는 아기 그릇에서 발견되었던 금속 조각을 떠올렸다. 경찰은 금속 조각을 수거해갔지만 그들은 단순한 이물질로 치부하는 듯했다. 지우는 금속 조각의 흔적을 찾아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사건 현장을 촬영했다. 렌즈 너머의 세상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조각들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부모 강미숙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렉스의 공격에 그토록 극렬하게 반응했을까? 왜 아기 그릇에 있던 금속 조각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발뺌했을까? 지우는 자신의 사진 속에서 강미숙의 표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지우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감정을 포착했다. 그것은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지우는 강미숙의 손목을 찍은 사진을 확대했다. 그녀의 팔에는 렉스의 이빨 자국 외에도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칼날 같은 것으로 베인 듯한 날카로운 흉터였다. 지우의 심장이 불길하게 고동쳤다. 아기 그릇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과 렉스가 부모를 공격했던 이유가 이 흉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들었다. 지우는 강미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 엔진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미숙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의 이름은 흔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나이와 외모, 그리고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녀의 출신 지역을 단서로 삼아 정보를 찾아냈다. 어렵게 찾아낸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강미숙은 5년 전 한 어린이집에서 보모로 일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지우는 그녀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유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은 지우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자문이었다. 지우는 유진에게 렉스의 공격 사건과 강미숙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동 학대 혐의라니, 이건 심상치 않은데 그 금속 조각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버브약 감식 전문가가 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혹시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유진은 지우에게 도움을 약속했다. 지우는 유진과 함께 버브약 감식 전문가를 찾아갔다. 감식 전문가는 금속 조각을 면밀히 살펴보더니 경악했다. 이건 의료용 칼날 조각인데요. 그것도 단순한 수술용 칼날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가진 칼날 조각 같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인체 조직을 절단하는 데 특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고로 저런 조각이 아기 그릇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식 전문가의 말은 지우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기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강미숙의 흉터 사진을 감식 전문가에게 보여주었다. 감식 전문가는 흉터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흉터는 저 칼날 조각과 일치하는 상처입니다. 누군가 이 칼날로 이 사람을 공격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칼날을 사용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미숙이 아기를 해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강미숙 또한 어떤 거대한 음모에 휩싸인 피해자일까? 그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렉스의 눈빛을 떠올렸다. 렉스는 강미숙을 경고했다. 렉스는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박준호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최근 이사 왔고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을 벌어 이 고급 주택가로 이사 왔다는 것이 의아했다. 지우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박준호 부부의 집 주변을 관찰했다. 그는 렌즈를 통해 박준호 부부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했고 가끔씩 수상한 인물들이 그들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암호처럼 들렸고 그들의 행동은 은밀했다. 특히 박준호의 아내는 늘 신경질적이었고 아기를 향한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그녀의 행동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기를 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듯했다. 지우는 박준호 부부와 강미숙 그리고 아기 그릇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렉스가 왜 강미숙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렉스가 무엇을 경고하려 했는지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지혜의 싸늘한 시신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지혜의 죽음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지우는 렉스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렉스가 갇힌 동물 보호소에 찾아가 렉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렉스는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렉스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고 있는 듯했다. 렉스는 가끔씩 철창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민준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지우는 렉스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 렉스와의 교감을 시도했다. 그는 렉스에게 지혜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렉스는 지혜의 사진을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사진을 핥았다. 렉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렉스는 지혜를 알고 있는 듯했다. 렉스는 지혜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들었다. 지우는 렉스에게 질문을 던졌다. 렉스, 네가 부모를 공격한 진짜 이유가 뭐야?
네가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야? 렉스는 지우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낑낑거렸다. 렉스는 지우의 손을 핥으며 특정 방향을 가리켰다. 그것은 마치 저쪽으로 가봐. 그곳에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렉스의 말없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렉스의 감각과 연결된 듯 렉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렉스의 후각으로 냄새를 맡는 듯했다. 렉스는 지우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안내했다. 렉스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녀석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렉스가 자신의 영혼과 하나가 된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우는 렉스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렌즈는 진실을 향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렉스의 충직한 심장과 함께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렉스의 결백을 밝히고 끔찍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렉스의 침묵하는 지시를 따라 한지우는 강미숙과 박준호 부부의 수상한 행적을 파고들었다. 렉스는 동물 보호소의 철창 안에서도 지우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렉스의 예민한 후각은 미세한 냄새를 통해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고 그의 눈빛은 지우에게 특정 방향이나 사물을 가리키며 진실을 향한 길을 안내했다. 지우는 렉스와의 교감이 깊어질수록 녀석의 특별한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지우의 잃어버린 감각을 채워주는 듯했다. 지우는 강미숙이 과거 일했던 어린이집에 찾아갔다. 어린이집은 이미 폐쇄되었고 낡은 건물에는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우는 폐쇄된 어린이집 주변을 맴돌며 강미숙의 흔적을 찾았다. 그때 렉스가 알려준 대로 폐쇄된 어린이집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강미숙의 인적 사항과 함께 오래된 어린이집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강미숙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사진 한 구석에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딘가 모르게 지혜와 닮은 아이의 모습도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쳤다. 봉투 속에는 낡은 어린이집 명부도 있었다. 명부에는 과거 어린이집에 등록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지우는 명부에서 지혜의 이름을 발견했다. 지혜는 잠시 이 어린이집에 다녔던 적이 있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혜의 죽음은 단순한 개 물림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어린이집과 그리고 강미숙과 어떤 관련이 있었다. 지우는 명부 속에서 박준호 부부의 이름도 발견했다. 박준호 부부의 자녀는 없었지만 그들은 어린이집 후원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지우는 박준호 부부가 강미숙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연결되어 있었다. 지우는 유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유진은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우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강미숙의 과거 아동학대 혐의, 그리고 박준호 부부와의 연결고리. 이 모든 게 수상해. 어쩌면 김대령의 엘리시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유진은 김대령의 엘리시움이 과거 비밀리에 생체 실험을 진행하며 불법적인 아동 입양 및 인신매매에도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언급했다. 유진은 지우에게 과거 엘리시움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경찰 이진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진아는 강직하고 집념이 강한 경찰이었지만 엘리시움 사건의 배후를 완전히 파헤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껴 은퇴한 인물이었다.
유진은 이진아만이 지우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는 이진아를 찾아갔다. 이진아는 처음에는 지우의 이야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엘리시움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고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젊은이, 그 그림자는 너무 깊어. 괜히 발을 들였다가는 자네 목숨까지 위험해질 거야. 이진아는 지우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사진을 보여주며 렉스의 특별한 능력을 설명했다. 형사님, 제 동생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렉스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렉스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 이상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우의 간절한 눈빛과 렉스의 지혜로운 눈빛은 이진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흔들었다. 이진아는 렉스를 유심히 관찰했다. 렉스는 이진아의 앞에서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렉스의 눈빛은 이진에게 깊은 신뢰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이진아는 렉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렉스의 등 뒤에 있는 희미한 문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엘리시움의 마크였다. 이진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게는 엘리시움의 실험견이었어. 이 모든 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이진아는 마침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좋아, 김지우, 내가 자네를 돕겠네. 하지만 이건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거야. 엘리시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고 그들의 그림자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어. 이진아는 지우에게 엘리시움의 잔혹성과 그들의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엘리시움은 고아나 사회 소외 계층의 아이들을 납치하여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장기를 매매하거나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끔찍한 조직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완벽한 생명체를 창조하고 그것을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지혜의 죽음은 엘리시움의 잔혹한 실험의 희생양이었다. 개 물림 사고는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지우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함께 지혜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이진아는 엘리시움의 핵심 인물로 김대령이라는 정신과 의사를 지목했다. 김대령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의사였지만 뒤로는 엘리시움의 모든 비인간적인 실험을 주도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교활함으로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은폐해왔다. 이진아는 김대령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박준호 부부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박준호 부부는 김대령의 자금줄이자 엘리시움에서 필요한 아이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입양하려 했던 아기도 엘리시움의 새로운 실험 대상이었다. 지우는 렉스가 아기 그릇에 숨겨진 칼날 조각을 발견하고 보모를 공격했던 이유를 비로소 이해했다. 보모 강미숙은 김대령의 지시를 받아 아기에게 생체 강화 물질을 주입하려 했던 것이다. 렉스는 그 칼날에 묻어있던 위험한 물질의 냄새를 맡고 아기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다. 강미숙의 팔에 있던 흉터는 과거 그녀가 엘리시움의 실험 과정에서 생긴 상처였다. 그녀 역시 한때는 희생자였지만 살기 위해 악마의 손을 잡았던 것이었다. 지우, 렉스. 이진아는 김대령과 엘리시움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팀을 이루었다. 이진아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정보망을 이용하여 김대령의 행적을 추적했고 지우는 자신의 사진 기술과 렉스의 능력을 활용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김대령이 숨겨놓은 비밀 연구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진아는 과거 김대령이 소유했던 폐쇄된 요양원을 단서로 삼았다. 요양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이진아의 직감은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지우와 렉스는 이진아와 함께 폐쇄된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은 숲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고 낡은 건물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요양원 주변은 렉스의 감각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렉스는 킁킁거리며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렉스가 파헤친 곳에서는 희미하게 흙 속에 묻힌 오래된 지하 통로 입구가 드러났다. 통로 입구는 낡은 철제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는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흘러나왔다. 이곳이 바로 김대령의 비밀 연구실이었다. 민주는 렉스를 품에 안고 굳게 결심했다. 그는 렉스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렌즈는 진실을 향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렉스의 충직한 심장과 함께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렉스의 결백을 밝히고 끔찍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지하 통로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과 함께 섬뜩한 침묵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김대령의 광기 어린 세계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김대령의 비밀 연구실로 향하는 지하 통로는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한지우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앞을 비추었다. 렉스는 그의 발밑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길을 안내했다. 렉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녀석의 온몸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녀석은 희미하게 으르렁거리며 위험을 알렸다. 이진아는 민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통로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양옆으로는 수많은 철제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알 수 없는 기계음, 그리고 간혹인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우의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쳤다. 이곳에서 끔찍한 실험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렉스는 특정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낑낑거렸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잡한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었다. 이진아는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넓은 공간 안에는 수십 개의 투명한 유리관이 놓여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몸에는 수많은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다. 일부 아이들은 신체 일부가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지우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이 바로 엘리시움의 생체 실험실이었다. 이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김대령, 이 악마 같은 놈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는 과거 엘리시움 사건에서 구출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렉스는 유리관 사이를 맴돌며 킁킁거렸다. 렉스는 특정 유리관 앞에서 멈춰 서서 낑낑거렸다. 유리관 안에는 희미하게 지혜와 닮은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렉스는 그 아이에게서 지혜의 희미한 흔적을 느끼는 듯했다. 렉스는 유리관을 긁으며 아이를 깨우려 애썼다. 지우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은 지혜의 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심지어 아이의 목덜미에는
지혜와 똑같은 작은 점이 있었다. 지혜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유리관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관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아이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곳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이 아이가 지혜와 같은 피해자임을 직감했다. 그때 실험실 안으로 강미숙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우와 이진아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잔혹했다. 강미숙은 이현수 박사에게 무전으로 연락했다. 이 박사님 침입자입니다. 김지우와 이진아가 들어왔습니다. 강미숙의 무전 소리가 실험실에 울려 퍼졌다. 지하기지 전체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빨간 경고등이 번쩍였고 철제문들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아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함정이야. 김대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군. 우리는 이현수 박사의 함정에 빠진 거야. 이진아는 민준에게 아이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외쳤다. 아이들을 구해야 해. 이 상태로 놔두면 아이들이 모두 죽을 거야. 지우는 렉스와 함께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유리관을 깨뜨리려 애썼다. 하지만 유리관은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쉽게 깨지지 않았다. 렉스는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이빨로 긁었다. 렉스의 이빨 자국은 유리관에 희미한 흠집을 남겼지만 유리관은 여전히 굳건했다. 강미숙은 지우와 렉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주사기를 휘두르며 지우를 공격했다. 주사기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강미숙의 공격을 피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강미숙,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당신도 피해자잖아. 왜 악마의 편에 서는 거야? 강미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야. 김대령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그리고 나를 이용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김대령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듯했다. 그때 이현수 박사가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미소가 번졌다. 김지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프로젝트 하데스는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의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이현수 박사는 유리관 속 아이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현수 박사의 뒤에는 김대령의 잔당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들은 지우와 이진아를 포위했다. 렉스는 민준의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잔당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포효했다. 민준은 이현수 박사를 노려보았다. 내 놈의 광기는 끝이 없구나. 내 놈이 저지른 끔찍한 짓들을 세상에 폭로하고 내 놈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이현수 박사는 민준의 말에 비웃었다. 세상이 내 말을 믿을 것 같나. 나는 존경받는 의사이고 너는 그저 미친 개를 키우는 광기 어린 남자일 뿐이야. 누가 누구의 말을 믿을까? 이현수 박사는 민준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민준의 과거, 즉 여동생 지혜의 죽음을 이용하려 했다. 그리고 너의 여동생, 지혜 말이야. 그녀는 프로젝트 하데스의 완벽한 실험체였다. 그녀의 희생은 위대한 진보를 위한 것이었지. 민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닥쳐, 내 놈의 더러운 입으로 내 동생의 이름을 부르지 마.
민준은 이현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잔당들이 민준을 가로막았다. 렉스는 민준의 명령 없이 잔당들을 향해 돌진했다. 렉스는 맹렬하게 잔당들을 공격했고 잔당들은 렉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렉스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녀석의 이빨은 날카로웠다. 렉스는 마치 모든 분노를 쏟아내듯 잔당들을 제압했다. 렉스가 잔당들을 상대하는 동안 이진아는 강미숙에게 다가갔다. 강미숙,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김대령의 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줘. 당신도 김대령의 피해자잖아. 이진아는 강미숙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설득했다. 강미숙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진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김대령의 얼굴과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진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악마의 손을 계속 잡을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때 이현수 박사가 강미숙을 향해 소리쳤다. 강미숙,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려 하는가? 내 가족의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인가? 이현수 박사의 협박에 강미숙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김대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주사기를 쥐고 이진아를 향해 돌진했다. 젠장 이진아는 강미숙의 공격을 피하며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강미숙은 필사적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준은 렉스에게 다가갔다. 렉스는 이미 대부분의 잔당들을 제압한 상태였다. 민준은 렉스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잘했어. 렉스, 이제 저 아이들을 구해야 해. 렉스는 민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렉스는 유리관을 향해 달려갔다. 렉스는 자신의 이빨로 유리관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렉스의 턱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현수 박사는 렉스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는 렉스를 향해 총을 겨눴다. 저 개를 막아 저 개를 죽여. 이현수 박사의 명령에 따라 잔당들이 렉스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민준은 렉스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총알은 민준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준은 렉스를 감싸 안고 유리관을 향해 몸을 던졌다. 쿵, 유리관은 마침내 깨졌다. 유리관 안에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아이가 유리관 밖으로 굴러 떨어졌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약하게나마 고동치고 있었다. 이현수 박사는 절규했다. 안 돼. 나의 작품, 나의 걸작이. 이현수 박사는 유리관이 깨지자 광기에 휩싸여 민준과 렉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총을 민준을 향해 겨눴다. 민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렉스의 뒤로 물러섰다. 렉스는 이현수 박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렉스는 맹렬하게 이현수 박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렉스의 이빨은 이현수 박사의 팔을 물어뜯었다. 이현수 박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민준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이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민준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지혜와 닮아 있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했다. 민준은 이진에게 아이를 맡기고 이현수 박사를 향해 돌진했다. 이현수 내놈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내놈은 이제 끝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번들거렸다.
이현수 박사는 피를 흘리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광기 어린 욕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총을 주어 민준을 향해 겨눴다. 내 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려 하는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현수 박사는 방가쇠를 당겼다. 이현수 박사의 총성이 지하 연구실을 갈랐다. 한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총알은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이현수 박사를 향해 있었다. 렉스는 맹렬하게 이현수 박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총을 든 팔을 물어뜯었다. 이현수 박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때 이진아는 유리관에서 구출한 아이를 품에 안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진아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지우야,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 내가 이현수를 막을게. 이진아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녀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현수는 제 동생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제가 직접 놈의 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민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의 복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현수 박사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였다. 렉스는 이현수 박사의 팔을 놓지 않고 으르렁거렸다. 이현수 박사는 피를 흘리며 렉스를 발로 차려 했지만 렉스는 더욱 맹렬하게 그를 물어뜯었다. 이현수 박사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렉스의 예상치 못한 공격성에 당황했다. 이현수 박사의 잔당들이 다시 민준과 렉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들고 민준을 공격했다. 민준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팔과 다리에는 상처가 늘어갔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렉스는 잔당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렉스는 압도적인 힘과 민첩함으로 잔당들을 제압했다. 렉스의 이빨은 날카로웠고 녀석의 몸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렉스는 잔당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의 다리와 팔을 물어뜯었다. 잔당들은 렉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군견처럼 강력하고 영리했다. 그때 강미숙이 쓰러진 잔당들 사이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다. 그녀는 이진에게 속삭였다. 형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이현수 박사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는 걸 돕겠습니다. 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희미한 희망이 엿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악마의 소나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김대령과 이현수 박사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강미숙은 이진에게 김대령과 이현수 박사의 비밀 장부를 건네주었다. 장부에는 엘리시움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납치, 생체 실험 과정, 장기 매매, 그리고 주요 공범들의 이름까지. 이진아는 장부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장부는 김대령과 이현수 박사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현수 박사는 강미숙의 배신에 분노했다. 강미숙,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는가? 네 가족의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인가? 이현수 박사는 강미숙을 향해 총을 겨눴다. 하지만 강미숙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이현수 박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이현수 박사의 손에 든 총을 쳐냈다.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민준과 이현수 박사의 육탄전이 벌어졌다. 이현수 박사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환영석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킨 상태였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으며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들먹이며 민준의 정신을 흔들었다. 네, 여동생 지혜는 완벽한 실험체였다.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최고의 재료였다. 너는 감히 이 위대한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려 하는가? 민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분노는 더욱 맹렬해졌다. 닥쳐, 내 놈은 인간이 아니야.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거냐. 민주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이현수 박사를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주먹에 렉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렉스의 용기와 힘이 그에게 전이되는 듯했다. 렉스는 이현수 박사의 잔당들을 모두 제압하고 민준을 도우러 달려왔다. 렉스는 이현수 박사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이현수 박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민준은 이현수 박사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목을 졸랐다. 내 놈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민준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그때 지하 연구실 곳곳에서 삐빅거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빨간 경고등이 더욱 빠르게 번쩍였고 천장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엘리시움의 자폭 장치가 활성화된 것이었다. 이진아가 외쳤다. 지우야,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이현수 박사가 자폭 장치를 활성화시킨 것 같아. 이현수 박사는 민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비웃었다. 내 놈들은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위대한 진보를 위해 희생되어야 해. 이현수 박사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위대한 희생이라 믿는 듯했다. 민주는 이현수 박사의 광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현수 박사를 체포하여 그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야 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다. 연구실은 빠른 속도로 물에 잠기고 있었다. 렉스는 민준의 손을 핥으며 그를 이끌었다. 렉스는 아직 잠들어 있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민준을 안내했다. 민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렉스와 이진아와 함께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뒤에서는 이현수 박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미로 같은 통로를 헤치고 나아갔다. 물은 점점 차올랐고 천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건물이 흔들렸다. 그들은 사력을 다해 출구를 향해 달렸다. 렉스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과 아이를 보호했다. 렉스는 무너지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잔해들을 몸으로 막아내고 민준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의 다리를 받쳐주었다. 렉스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렉스의 눈빛은 오직 민준과 아이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출구에 다다랐다. 출구는 철제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이진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젠장 문이 닫혔어, 갇혔어. 이진아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때 렉스가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렉스는 맹렬하게 철제문을 향해 머리를 박았다. 렉스의 몸이 충격으로 흔들렸지만 렉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렉스는 계속해서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쿵쿵쿵 렉스의 마지막 힘을 다한 몸부림에
철제문이 서서히 휘어지기 시작했다. 문은 마침내 부서졌다. 렉스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렉스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렉스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과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렉스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손을 핥았다. 렉스의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렉스는 민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다. 렉스 안 돼. 민준은 렉스를 품에 안고 절규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렉스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렉스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민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렉스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는 렉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민준은 렉스의 싸늘한 시신을 품에 안고 아이와 이진아와 함께 지하 연구실을 탈출했다. 그들이 탈출하자마자 지하 연구실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폭발의 여파로 지상에는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이현수 박사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함께 지하 연구실 속에 갇혔고 그는 자신의 광기 어린 야망과 함께 파멸을 맞이했다. 민준은 렉스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렉스는 그의 눈이었고 그의 심장이었다. 렉스는 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존재였다. 렉스의 희생은 민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폈다. 그는 렉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지하 연구실의 폭발음이 숲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지우는 렉스의 싸늘한 시신을 품에 안고 숲속을 헤치고 나갔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렉스의 희생은 그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폈다. 렉스의 마지막 눈빛, 그의 따뜻한 숨결이 지우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렉스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진아는 구출된 아이를 품에 안고 민준의 뒤를 따랐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지혜와 닮아 있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했다. 이 아이는 렉스와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숲속을 벗어나 간신히 인가에 다다랐다. 이진아는 즉시 경찰과 구급대에 연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민준은 렉스의 시신을 경찰에게 넘기고 아이는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렉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진아는 경찰에게 김대령과 이현수 박사의 비밀 장부를 건네주었다. 장부에는 엘리시움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납치, 생체 실험 과정, 장기 매매, 그리고 주요 공범들의 이름까지. 장부를 확인한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장부는 김대령과 이현수 박사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미숙은 이진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그녀는 김대령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엘리시움의 일원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가족이 김대령에게 납치되어 인질로 잡혀 있었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를 따랐다고 흐느꼈다. 강미숙의 진술은 김대령과 이현수 박사의 잔혹한 본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언론은 엘리시움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잔혹한 생체 실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장기매매, 인면수심의 의사 김대령의 만행 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전 세계는 이 끔찍한 사건에 경악했다. 김대령은 존경받는 정신과 의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악마 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특히 렉스의 희생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충직한 반려견의 영웅적인 희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렉스는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렉스를 폄하하고 안락사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빠졌다. 이현수 박사의 죽음 또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는 뭉치와 민준에게 저항하다 지하 연구실 폭발에 휘말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김대령의 모든 음모의 종결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비록 그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엘리시움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령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죄목은 상상을 초월했다. 살인, 인신매매, 아동학대, 생체실험 등 수많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김대령은 재판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인류의 진보를 위해 위대한 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강미숙의 증언과 비밀 장부, 그리고 민준과 이진아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그의 모든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다. 재판정에는 민준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여동생 지혜의 죽음과 렉스의 희생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김대령을 향한 맹렬한 분노와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이글거렸다. 그는 렉스의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다. 펜던트는 그의 심장 박동에 따라 희미하게 빛났다. 김대령, 당신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제 여동생 지혜는 당신의 잔혹한 실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렉스는 무고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민준의 증언은 재판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생된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듯했다. 강미숙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김대령의 악행을 증언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속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김대령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의 진술은 김대령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재판은 길고 치열했다. 김대령 측 변호인단은 김대령의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그의 형량을 낮추려 애썼다. 하지만 검찰은 김대령의 치밀한 범죄 계획과 그의 광기 어린 탐욕을 낱낱이 밝혀냈다. 마침내 재판부는 김대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김대령의 무기징역 선고는 많은 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재판이 끝난 후 렉스의 유해가 안치된 곳을 찾았다. 렉스는 숲속 깊은 곳, 렉스가 가장 좋아했던 나무 아래에 묻혔다. 민주는 렉스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렉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렉스의 용기와 사랑 덕분에 그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 세상을 구할 수 있었다.
렉스는 민준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민준은 렉스의 묘비 옆에 작은 네잎클로버를 심었다. 네잎클로버는 렉스의 희생이 가져온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는 렉스에게 속삭였다. 렉스야, 네 덕분에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었어. 네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나는 네가 남긴 빛을 따라 평생을 살아갈게. 민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렉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구출된 아이는 민준과 이진아의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아이는 건강해졌고 민준은 아이의 이름을 혜운이라고 지어주었다. 혜운은 민준의 여동생 지혜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민준의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혜운은 민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그의 삶의 의미가 되었다. 혜운은 지혜와 같은 비극을 겪을 뻔했지만 렉스와 민준의 희생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을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생명의 씨앗 연구소를 설립하여 환영석과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오염된 강과 숲을 정화하고 황폐해진 사막을 푸른 초원으로 바꾸는 대규모 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민준의 지휘 아래 연구소는 생명의 씨앗, 에너지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여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에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했다. 해운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에너지는 지구 곳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죽어가던 생태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김대령의 몰락과 엘리시움의 붕괴 이후 한지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렉스의 희생과 해운과의 만남은 그에게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했다. 지우는 자신의 시력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연구에도 힘썼다. 생명의 씨앗 에너지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생명의 씨앗 연구소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다. 민준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빛을 되찾았고 그 빛을 세상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용기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강민은 생명의 씨앗 연구소에서 정신건강치료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환영석의 정화된 에너지를 이용한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여 김대령의 실험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그의 치료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었던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이강민은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희생된 동료들의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의 진심 어린 봉사는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 소라는 민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민준을 친오빠처럼 따랐고 그의 곁에서 배우며 생명의 씨앗 연구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소라는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렉스와 같은 특별한 생명체들의 존재와 그들의 보호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그녀는 뭉치에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진아는 경찰에 복귀하여 엘리시움과 같은 어둠의 조직들을 뿌리 뽑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김대령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에 숨겨진 범죄를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로서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 생명의 숲 마을은 민준과 할아버지의 노력으로 전 세계 자연 친화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 마을에는 새로운 생명이 넘쳐났고 아이들은 숲속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성장했다. 할아버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가르침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생명의 숲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다. 민주는 바쁜 연구와 활동 속에서도 매일 아침 렉스의 묘비에 들러 그를 추억했다. 렉스의 묘비 앞에는 민준이 직접 심은 네잎클로버가 더욱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렉스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렉스야, 내 덕분에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었어. 네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나는 네가 남긴 빛을 따라 평생을 살아갈게. 민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렉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렉스의 펜던트가 그의 목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렉스는 민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영웅이자 그의 영원한 빛이었다. 렉스 묘비 옆에는 이현수 박사의 작은 묘비도 함께 있었다. 이현수 박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나마 회개하고 희생하여 속죄하려 했다. 민준은 그를 용서하고 그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했다. 이현수 박사의 죽음은 렉스의 죽음과 함께 민준에게 인간 본연의 선함과 악함,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총명했으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생명의 씨앗 연구소의 총책임자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소라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생명의 씨앗 연구소의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며 렉스와 같은 특별한 생명체들의 존재와 그들의 보호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이강민은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평생의 친구로서 민준의 곁을 지켰다. 박사와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지혜와 정신은 민준과 생명의 씨앗 연구소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다음 세대로 계승되었다. 민준은 마지막 순간까지 렉스를 잊지 않았다. 그는 렉스의 묘비 앞에 앉아 렉스와의 모든 추억을 떠올렸다. 눈 속에서 얼어붙은 렉스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렉스가 자신의 눈이 되어주었던 시간들. 그리고 렉스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렉스는 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준 존재였다. 그는 렉스 묘비 옆에 심었던 작은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나무는 렉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 푸르게 빛나고 생명력으로 넘실거렸다. 숲은 렉스의 존재로 인해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워졌다. 민주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영혼은 렉스의 영혼과 함께 숲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삶이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인류의 가슴 속에 남아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그 빛을 세상에 전파했다. 렉스와 민준의 영원한 공명은 숲의 생명력처럼 끝없이 이어질 것이었다.